안녕하세요. 7월 28일 아침 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하락 마감했죠. 다우가 14거래일 만에 일단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연착륙 기대감에 상승 출발해서 상당히 올라갔었다가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밀었는데요. 연착륙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시장에 좀 대두됐다고 하네요. 가능성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다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인상을 통해서 빨리 인플레이션 잡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죠. 근데 그러한 부분이 왜 나타났냐면, 오늘 그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2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아 버리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어저께 IMF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1.8%로 올렸잖아요. 1.6에서 1.8로 올렸는데 2분기 국내 총산 GDP 성장을 발표한 걸 보니까 2.4%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시장 예상치보다 굉장히 높은 거죠. 이유를 보면 민간 소비가 1.6%로 생각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 총생산을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긴축을 이렇게 했는데도 경기가 너무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긴축을 더 해도 될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 이제 투자가들이 이제 생각을 해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22만 1000건이 나왔어요. 근데 시장 예상치가 23만 5천 건이니까 예상치보다도 1만 4천 건이 줄어든 거죠. 정말 고용이 증가하고 있구나, 뭐 이런 해석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부진으로 해서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시장 하락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부진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하락, 3.27% 하락이 시장을 더 하락시킨 거죠.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차트와 나스닥의 차트는 거의 비슷합니다. 테슬라가 하락하니 나스닥이 플러스 1%대 중반까지 갔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모습이 있었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지금 그 금리에 대해서 투자은행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 있습니다.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바클레이즈 수석 경제학자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월 달에 베이비 스텝 0.5를 한 번 더 올려서 금리 상단선을 5.75까지 올리고 내년 6월까지 동결 상태에서 내년 7월 이후부터 12월 사이에 금리 인하를 시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이번에 FMC에서 금리 인상한 것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둘로 나눠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은행 사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의 싸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소비자 물가 3%죠. 3%입니다. 근원 CPI는 4%죠. 근데 근원 CPI하고 석유하고 식료품을 제했어요. 근데 지금 휘발유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납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제가 77불이 200일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돌파돼서 이제 240일선 돌파했는데 여기서 이제 80불까지 가서 완전히 들어서 고개를 들어버린 상황이 돼버렸죠.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 유가가 만약 이번에 오르고 멈춘다면 모를까, 만약에 8월 달에도 만약 유가가 오르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상당히 문제가 좀 될 수 있죠.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3%까지 갔지만 이게 바닥이냐, 아니면 여기서 추가로 더 내려가서 시장을 안정시킬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할 거죠. 결국 시장은 다음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 뭐 그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뭐 바클레이즈가 맞던 골드만삭스가 맞던 뭐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 나스닥이 0.55%, 다우가 0.67%, 다우가 14거래일에서 하락했는데요. 장중에 있잖아요. 0.3% 정도 상승을 했었네요. 게다가 마이너스 0.85까지 갔다가 소폭 줄이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살짝 이탈하고 끝나는 모습이죠.
나스닥은 일단 추세는 이탈하지 않았고요. 장중하도 1.6%, 맞네요. 1.65% 제가 그것까지 봤거든요. 1.65%까지 상승을 했다가 마이너스 0.8%까지 밀렸다가 마이너스 0.5% 줄이고 끝나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 있었네요. 이 모습을 보면은 일단 뭐 시장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추세가 이탈했다 뭐 이렇게 얘기는 못하는 어떤 차트의 모습이고요. 제가 이제 유가 얘기를 요즘 계속 얘기하고 있죠. 왜냐면 유가가 새로운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정말 굉장히 무서운 차트입니다. 물론 올라가다 살짝 눌렀다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차트가 한번 걸리면 큰 상승이 오죠.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정배 올라가게 되면 한번 파동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지난번 최고치를 넘어갈 수 있는 차트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해석을 한번 해보고 있는 가정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냥 제 예상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240선 노란색 선 보이시죠? 여기 주황색 선이 202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40선 완전히 정배로 나들었죠. 5일선이 다 돌파하고 있고 21선이 지금 120선까지 돌파했고 그냥 가만히 냅둬도 202선과 240선 돌파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가의 변수 이거에 따라서 시장은 또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물론 지난번에 유가가 여기서 80불대 갔을 때도 소비자 물가가 내려간 경우가 있어요. 내려간 거 있죠. 왜냐하면 꼭 유가만 전체는 아니잖아요. 뭐 임대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껴있기 때문에 산정 지표에 유가가 또 모른다고 뭐가 변화가 있겠어 하겠지만 근원 CPI는 영향을 근원 CPI가 제외된 상태에서도 4%이기 때문에 포함된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유가만 오르면 좋은데 유가가 오르면 모든 게 다 같이 오르잖아요. 모든 게 다 같이 올라요. 유가가 오르면. 그래서 유가가 여기서 멈추느냐 정말 8월 달까지 뭔가 일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 플러스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때 유가의 동향까지는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전지 동반 급락 뭐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2차전지들이 무너뜨리겠습니다. 어저께 코스닥이 마이너스 1%대 후반으로 마무리했고요. 코스피는 0.4% 정도 상승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삼성전자가 2%, 2.7%,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9%대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차전지들이 많이 초토화됐죠. 에코프로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 에코프로가 저는 사실은 이게 130만원 요 라인을 못 넘어갈 거라 봤어요. 근데 이게 슈팅을 줬다가 종가는 그 밑으로 떨어져 버렸고 한 번 더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때 개미들이 막 달라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금양 같은 종목도 포스코 퓨처형 같은 것도 뭐 엄청 많이 빠졌죠. 왜 이런 현상이 나냐면 사실 그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2조를 팔았어요. 2조를 팔았다는 얘기는 2차전지를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을 진짜 끌고 있던 주도자들이 차익 실현을 해버렸고 그 상황 속에서 개미들이 이제 물린 거죠.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를 조심해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건 항상 모든 주식은 다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외봉으로 죽었기 때문에 혹시 쌍봉을 한번 줬다 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죠. 근데 이제 뭐 그게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2차전지들이 다 외봉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성은 있겠다. 그렇지만 무리수를 두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어저께 반등에 성공했어요. 코스피 어제 반등 성공했는데 이유는 삼성전자였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삼성전자 코스피가 보시면 일단 어저께 반등에 성공했는데 뭐 크진 않았어요. 크진 않은데 이유는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가 장대 항목 2개 세웠죠. 아래 꼬리 길어지고 양봉. 여기가 저는 바닥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회원들한테는 하방정성이 확보된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말하자마자 그냥 그 다음날 올라버렸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 뉴스 중에서 고부가 가치 D램이 적자를 축소시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바닥이 공식 선언된 거다 뭐 이런 뉴스가 막 나오네요.
2차 전지가 끝나니까 이제 반도체주에서 시장을 방향성을 주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의 흐름을 오늘도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요 고점에서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주가 밀렸을 때 외국인들은 받아줬고요. 소량만 매도했어요. 그 얘기는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 해석도 되기 때문에 반도체 바닥 뉴스 이런 것들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